네, 이번에는 우리 2학년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가 될까를 한번 고민해 보고 싶은데요. 2학년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 수학을 덧셈 뺄셈을 하다가 곱셈을 넘어가는 시기, 그러니까 구구단을 외우는 시기가 사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2학년이 될 수도 있고 1학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거는 우리 연산을 되게 잘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이제 이해력이 좋아서 덧셈 뺄셈을 굉장히 잘했던 친구들이 사실 구구단을 외우면서 한번 어려움을 겪어요. 그게 뭐냐면 암기거든요. 우리가 구구단을 암기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렇게 암기보다는 이해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친구들, 이해를 해야 암기가 되는 친구들은 구구단이 그렇게 쉽게 암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구구단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암기력이 좋은 이제 조금 문과형 친구들보다는 이해력이 좋고 이해를 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이과형 아이들이 사실 더 구구단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암기는 잘하는데 이 연산할 때 조금 힘들었던, 수학을 할 때 조금 힘들었던 친구들은 이 구구단을 외움으로써 자기가 이렇게 빨리 외우고 그래서 그거를 빨리 대답하고 그러면 구구단을 한다는 거는 사실 덧셈이 굉장히 그만큼 쉬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구구단에서 한번 자기가 잘한다고 느끼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수학에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원래 잘했던 친구인데 구구단에서 좀 막혔던 친구들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보면 구구단에는 다 원리가 있습니다. 구구단의 원리는 뭘까요? 네, 몇 개가 있어예요. 그러니까 뭐 3 곱하기 5는 3이 5개가 있어예요. 그래서 우리 더하기로 표현할 수 있고 구구단은 뭐 더하기를 조금 더 쉽게 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뭐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곱하기 2는 뭘까요? 곱하기 2는 두 개가 있는 거죠. 네, 두 개가 있는 건데 이 곱하기 2조차도 구구단으로 외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만약에 45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40 곱하기 2를 한 번 또 하고 5 곱하기 2를 한 번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곱하기 2 정도는 우리 배로 그냥, 배는 뭐예요?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곱하기 2 정도는 그냥 더하기로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아이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로 곱하기 2를 이해했던 친구들은요, 곱하기 4가 쉬워지고요. 그 다음 곱하기 8이 쉬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곱하기 2는 두 배를 얘기하잖아요. 자, 곱하기 4는 뭘까요? 두 배가 두 개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자, 8 곱하기 4 굉장히 어려워요, 애들이. 구구단으로 외울 때 8 곱하기 4를 어려워하는데, 자, 8단 굉장히 힘들죠. 그럼 8 곱하기 4는 뭐냐면 8이 몇 개 있다는 소리일까? 8이 4개 있다는 소리야. 자, 그렇다면 8이 만약에 두 개 있으면 뭐야? 우리 8 더하기 8은 너무 쉽잖아, 그치? 8 더하기 8은 16이야. 자, 그렇다면 16이 두 개 있는 게 8 곱하기 4라는 거야. 그럼 16이 두 개가 뭘까? 그럼 32.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 8 곱하기 4가 기억이 안 날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8이 두 개, 16, 16이 두 개, 32.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하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원리곡으로 이해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더 쉽게, 훨씬 더 쉽게 구구단을 외울 수 있고요. 기억이 안 날 때도 그거를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8 곱하기 8 한번 해볼까요? 자, 8 곱하기 8은 뭘까? 8이 몇 개 있다는 소리야? 8이 8개 있다는 소리야. 자, 8개라는 거 뭐냐면 두 개가 있고 그게 두 배 있고 그게 또 배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배에 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한번 8 곱하기 8 한번 해볼까? 자, 8이 두 개 뭘까? 그렇죠. 8이 두 개, 16. 16이 두 개 있어. 자, 16이 두 개 있으면 뭐야? 그렇죠. 32. 그러면 32가 두 개 있으면 뭘까? 그렇죠. 64. 이래서 우리 곱하기 8은 뭐다? 배에 배. 그럼 이번에는 한 개 더 해볼까요? 자, 곱하기 9는 뭘까요? 곱하기 9는 그냥 9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9개가 있는 건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10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숫자가 10개가 있어요. 자, 이번에도 8로 할까요? 8이 10개가 있어. 8이 10개가 있는 건 우리 너무 쉽죠? 곱하기 10은
그렇죠. 0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8이 10개가 있으면 80이 될 거야. 그 중에 8이 한 번 빠진 게 곱하기 9야. 그렇다면 8 곱하기 9라는 건 뭐가 될까요? 80에서 8만 빠지면 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72가 답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조금 우리 어려운 걸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14 곱하기 9를 해볼 거야. 뭐, 으아, 어떻게 해요? 이럴 수 있는데, 자, 14 곱하기 9는 뭐가 되는 거예요? 14가 10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140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빠지면 됩니까? 14 한 개만 빠지면 된다. 그래서 140에서 14만 빠진 값이 곱하기 9, 14 곱하기 9가 된다는 거. 몇일까요? 자, 이렇게 곱하기 9도 쉽게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곱하기 5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자, 곱하기 5는 뭐가 될까? 곱하기 5는 5개가 있는, 어떤 숫자가 5개가 있는 게 곱하기 5잖아요. 자, 그러면 곱하기 5를 할 때는, 자, 곱하기 5 5번 더 할 수 없어. 너무 힘들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자, 곱하기 5라는 거는, 자, 10개가 있는 거야. 4 곱하기 5를 한번 해볼게. 4 곱하기 5는 10개가 있어. 근데 5개만 있어야 되니까 얘를 반으로 뚝 잘라버리자. 그렇죠. 그러면 4가 10개, 40에서 40의 반은 20이 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5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5 정도는요, 저희가 머리로 그냥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나눗셈을 하고 큰 수들이 나오고 이럴 때 곱하기 5 정도는 머리로 쉽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근데 곱하기 5를 하려면 뭐를 잘해야 되냐면 반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는 우리 짝수들만 주고 아이들과 곱하기 5를 연습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24 곱하기 5는 뭐가 될 것 같아? 24가 10개 있어야 돼. 24가 10개 있으면 뭐가 되죠? 그렇죠. 240이 돼요. 240의 반이니까 120? 끝. 네. 이렇게 쉽게 곱하기 5를 접한 친구들은 만약 내가 곱하기 5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럴 때도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되지 해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구단을 한 친구들, 구구단을 할 때 이런 원리를 같이 한 친구들은요, 사실 구구단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문제를 내볼게. 한번 할 수 있나 보자. 그래서 15 곱하기 4는 뭘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15가 2개? 30이 2개? 60. 너무 쉽게 된다는 거죠. 자, 15 곱하기 4에서 10 곱하기 4는 얼마고, 5 곱하기 4는 구구단을 외워야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이. 자, 15가 2개니까 30. 30이 2개니까 60이야 라고 아주 쉽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구구단의 원리, 곱셈의 원리를 아이들이 꼭 알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암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 구구단에서 구구단을 암기를 쉽게 함으로써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이해력이 좋은데 구구단에서 이렇게 조금 멈칫하는 외우기 너무 싫어, 반복하는 것도 너무 괴로워, 이런 친구들한테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구구단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 구구단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수학을 잘하게 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2학년들 그리고 뭐 3학년이어도 구구단이 잘 안 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구구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알려주신다면 수학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